마음으로 듣는 황혼에 받은 편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나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난다. 창문 너머로 스미는 첫 햇살을 받으며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삶의 리듬이 되어버린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을까.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 것도 그 일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반짝이는 분홍색 봉투가 내 눈에 들어왔다. 요즘엔 이런 걸 받을 일이 거의 없어서 잠시 멈칫했다. 봉투를 뒤집어 보니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미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살짝 저릿했다. 고등학교 때 늘 내 옆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아이.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진 친구. 벌써 30년도 넘었나. 부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화려한 청첩장이 나왔다. 정미라 이승호. 아, 미라가 결혼을 하는구나. 청첩장을 들여다보니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서울 강남의 어떤 호텔이었다. 나는 청첩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벽에 걸린 졸업사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 속에는 20살도 안 된 우리들이 웃고 있었다. 미라도, 선영이도, 지은이도, 유진이도, 그리고 나도.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똑같았다. 교복을 입고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미래를 그리며 살았던 시절. 그때는 우리 모두 똑같았지. 혼잣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내 손을 내려다봤다. 거친 손등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겼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52년의 세월이 이 손에 다 담겨 있었다. 문득 지난 일들이 스쳐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려던 계획.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변했다. 그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울행을 포기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 후 동네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고 경민이를 낳았다. 하지만 경민이가 10살 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 그때부터 정말 혼자였다. 어머니 병간호하며 경민이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 수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맞을까? 집은 오래됐다. 30년 전에 지어진 이 집에서 경민이를 키우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혼자 살아왔다. 벽지도 바래고 마루도 삐걱거리지만 나는 이 집을 항상 깔끔하게 정돈해서 살아왔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정리정돈은 할 수 있으니까. 경민이가 보내주는 용돈도 있었다. 처음엔 받기가 미안해서 거절했는데 아이가 엄마, 이건 제가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받아주세요라고 하더라. 그래서 받긴 하지만 쓰지는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뒀다. 언젠가 경민이에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옷장에서 고운 원피스 한 벌을 꺼냈다. 경민이가 몇 년 전에 사준 옷이었다. 엄마, 이거 입고 어디 나들이라도 가세요라고 하면서 준 옷인데 입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옷장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다. 다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옷을 다렸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어보니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나도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그렇지?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물어봤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허리도 곧고 걸음걸이도 단단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떳떳하게 살아온 것 같았다.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둘러봤다. 내가 직접 기른 상추와 토마토, 고추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 작은 텃밭이 내 자랑이었다. 농약도 안 치고 정성만으로 키운 채소들. 경민이가 올 때마다 엄마 채소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하던 게 생각났다. 나는 상추 몇 포기를 따서 살짝 웃었다. 그래, 나도 내 방식대로 잘 살아온 거야.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미라의 결혼식 가야 할까 말까 하고 고민했다. 서울까지 가는 것도 일이고 그곳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미라는 어떻게 살았을까? 선영이나 지은이, 유진이는 어떻게 됐을까? 모두들 서울로 올라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날 저녁 경민이에게 전화를 했다. 경민아, 엄마가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시고. 어디서 해요? 서울 강남 쪽이래. 그런데 엄마가 가도 될까?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전화기 너머로 경민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엄마만큼 품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가세요. 경민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래, 가자. 미라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가자. 서울행 시외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다. 고향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길, 이렇게 멀리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서울 다이아몬드 호텔.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를 올려다봤다. 높고 반짝이는 유리창들과 화려한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 서 있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들이 오가는 모습, 모든 게 내가 살던 세상과는 달랐다. 문득 내 차림새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경민이가 사준 원피스를 입고 나름 정성껏 단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로비를 가득 메운 샹들리에의 반짝임, 대리석 바닥의 윤기,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들. 나는 작아지는 기분으로 옷깃을 여미고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 정미라 씨 결혼식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해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봤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3층 연회장 앞에 도착했다. 정미라 이승호라고 쓰인 화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은 정말 화려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하얀 천으로 꾸며진 테이블들, 그리고 곳곳에 장식된 꽃들.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결혼식이었다. 나는 구석 자리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테이블을 찾아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더라. 여자들은 브랜드 옷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을 하고 있었고 남자들도 고급 정장에 반듯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 지민이 맞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선영이었다. 30년 만에 보는 선영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다. 파마를 한 머리카락, 화려한 화장, 그리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선영아, 오랜만이다.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했다. 선영이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느꼈다.
내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어머, 아직도 그 동네에서 살고 있어? 응, 그래.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요즘 시골은 어때? 많이 변했겠지? 말은 친근하게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시골에서 사느냐는 그런 뜻이었다. 곧 지은이와 유진이도 나타났다. 모두들 서울에서 산다며 한결같이 화려한 차림이었다. 지민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반가운 척하며 둘러앉았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나답게 살고 있어요. 어머, 겸손해라.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기 섞인 말에 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확히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선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어. 서울대 의대. 와, 정말 축하해. 지은이와 유진이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남편도 사업이 잘 돼서 강남에 집도 샀어. 자랑이 계속됐다. 지은이도 질세라 끼어들었다. 우리 집도 올해 아파트 바꿨지. 잠실 쪽으로. 그리고 우리 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곧 결혼할 예정이야. 유진이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직장 이야기, 자녀들 성공담, 해외여행 얘기, 모든 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이야기들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물만 마시며 듣고 있었다. 그러다 선영이가 나를 보며 물었다. 지민아, 너는 어때? 아들 뭐 하지? 모든 시선이 내게 향했다. 순간 목이 말랐다. 경민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사실 경민이는 정말 성공한 아이다. 어렵게 자랐지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갔고 지금은 IT 회사 CEO까지 됐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왠지 부담스러웠다. 우리 애도 회사 다녀요. 어디 회사? 지은이가 관심 있게 물었다. 그냥 벤처 회사예요. 아, 벤처. 순간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유진이가 입을 열었다. 벤처도 요즘은 다 망하던데 안전한 곳으로 이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을 내려갔다. 벤처라고 하니까 작고 불안정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경민이 회사는 벤처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 됐는데 하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애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에이, 지민이는 너무 착해. 요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선영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지민이는 혼자 살지? 재혼 생각은 없어?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게 어디 쉬워. 경제적으로도 힘들 텐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에 마음이 쓰라렸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는 않았다. 경민이가 보내주는 용돈도 있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키운 채소들도 있고 나름대로는 괜찮게 살고 있었는다. 하지만 친구들 눈에는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 여자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 미라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52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미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신랑도 미라와 비슷한 연배의 신사였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미라야, 축하해.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미라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일일이 인사했다. 지민아, 와줘서 고마워. 정말 오랜만이다. 미라는 변함없이 따뜻했다. 축하해, 미라야. 정말 예뻐. 고마워.
늦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미라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은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미라가 다른 테이블로 가고 나니 다시 어색한 분위기가 됐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성공담을 늘어놓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던 그때였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주변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어머, 저분 혹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서 뒤를 돌아봤다. 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었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 보디가드 같았다. 그 여성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저 사람, 혹시 S그룹 서윤 이사 아니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는 것 같은데? TV에서 본 적 있어. 어머, 정말? 왜 여기에? 식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성을 보면서 왠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금방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여성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친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 왜 이쪽으로 와? 설마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 선영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여성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내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어머님? 나는 얼어붙었다. 친구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우리를 바라봤다. 식장의 다른 하객들도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제야 기억났다. 이 여성은 서윤이었다. 내 며느리. 몇 달 전 경민이와 결혼한 서윤이가 왜 여기에? 서윤아. 나는 놀라서 겨우 말을 꺼냈다. 어머님께서 혼자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걱정돼서 따라왔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조용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웠다. 친구들은 아직도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이라고 했어?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의 손을 잡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서윤이가 와줘서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다. 서윤이는 내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고등학교 친구분 결혼식에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아, 이분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서윤이가 누구인지, 경민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되물었다. 네, 김서윤입니다. 어머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친구들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이의 말에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선영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혹시 그 김서윤? 네. S그룹 김서윤 이사님? 서윤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민 어머님의 며느리일 뿐이에요.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그때 지은이가 떠듬거리며 물었다. 그럼 남편분은? 남편이 김경민인데요. 지금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경민, 혹시
그 KM그룹의 김경민.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KM그룹,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 하나였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그 회사의 CEO가 내 아들이라는 걸 그들은 지금 알게 된 것이었다. 나는 서윤이의 손을 꼭 잡았다. 서윤아, 괜찮니? 갑자기 와서. 어머님, 괜찮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신다니까 남편이 걱정해서 저라도 와서 인사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아,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뭘 미안해해. 나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사실이었다. 경민이와 서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그들의 성공을 내 것인 양 내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민이는 경민이 혼자 힘으로 이룬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윤이가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뭉클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연회장 뒤쪽이 다시 웅성거렸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쿵했다. 경민이었다. 경민아, 어떡해.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경민이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정장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정말 급하게 온 것 같았다. 고생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잠시 결혼식을 중단하고 특별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오늘 이 자리에 KM그룹의 김경민 회장님과 S그룹의 김서윤 이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식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그리고 더욱 뜻깊은 소식은 김경민 회장님의 어머님이신 김지민 여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지민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경민이를 봤다. 경민아, 이게 뭐야?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눈물이 핑 돌았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다. 김지민 여사님은 평생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 교육에 헌신하셨고 그 결과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경민이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제 어머니는. 경민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제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고귀한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할머니 병간호하면서도 농사일 하면서도 저에게는 늘 공부하라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당신 것은 하나도 사지 않으시면서 제 학용품은 늘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당신은 낡은 옷을 입으시면서도 제 옷은 늘 깨끗하게 해주셨고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경민이가 내게로 와서 손을 잡았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친구들도 미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모두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팔짱 마이너스 돌아오는 길 흔들림 없는 그 얼굴. 결혼식이 끝나고 연 회장을 나서는데 친구들이 다가왔다. 지민아,
선영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몰랐어. 괜찮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너무 무신경했나 봐. 미안해, 정말. 지은이와 유진이도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고 했잖아. 각자 사는 방식이 있는 거니까. 정말 괜찮았다. 이제는 화나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민아,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냥 다르게 대했겠지.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나는 그냥 박지민으로 대해주면 되거든.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라 결혼 축하하러 온 거지. 다른 이유로 온 게 아니야. 그걸로 충분해. 경민이와 서윤이가 와서 인사했다. 어머니,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 거야. 어머니, 괜찮아. 난 버스가 편해. 경민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럼 적어도 서울역까지는 차로. 그것도 됐어.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서울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정도는 받아주세요. 결국 경민이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경민이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뭐가? 어머니가 당당하게 계시는 모습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흔들려. 많이 흔들렸어. 그런데도 당당하셨잖아요. 당당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서울역에 도착했다. 경민이와 서윤이가 배웅을 나왔다. 어머니, 자주 서울에 오세요. 저희 집에도 오시고. 알았어. 너희도 시간 날 때 집에 와. 네, 어머니.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뭐가? 그냥 어머님다우셨어요. 고향행 버스에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네. 혼잣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경민이와 서윤이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켰다. 여전히 오래된 집이고, 여전히 소박한 살림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내 자리였다. 텃밭으로 나가서 상추를 몇 포기 땄다. 오늘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다.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다. 그래도 나 잘 살아온 거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게 물어봤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허리도 곧고 마음도 단단했다. 그래, 잘 살아왔어. 남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경민이도 잘 키웠고 어머니도 끝까지 모셨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집안을 고요하게 비췄다. 나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날 것이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게 내 삶이고 내 자리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